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린백서고요. 바이프로스트 메인넷이 출시가 된 이후에 모바일 월렛이 나왔고요. 최근에는 업비트 측에서 바이프로스트 메인넷을 지원해 준다라는 그런 공시도 떴었습니다. 그 분위기가 되게 들썩들썩하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시끌벅적합니다. 좋은 쪽으로 과거에 있었던 루나 사태, FTX 사태, 셀시우스 사태,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는 아니고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그간 보여줬던 무차별한 투기, 그리고 연준에서는 계속 이제 유동성을 타이트닝 하면서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이었죠. 그거에 비해서 요즘 보면은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비단 제가 비트코인이 반등을 했기 때문이라기보다 많이 성숙해졌다라는 걸 매우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저랑 같은 맥락을 갖고 계신지 이 바이브를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제가 좀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바이프로스트 차트인데, 제가 뭐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바이프로스트는 역시 좀 다른 코인에 비해서 좀 자극적인 그런 부분이 매우 적습니다. 그게 아마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건강하게 조금씩 한 단계 올라가는 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승차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과거에 상장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극단적으로 누군가가 조작을 해서 이렇게 크게 올리고 크게 내리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직까지도 좀 지루한 장일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길게 보면서 더 이제 차곡차곡 이 물량을 쌓아 나가는 그런 입장에서는 너무 좀 이렇게 불안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업비트에서도 메인넷을 지원을 하게 되면은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보이게 될 테니까 그 전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좀 어떻게 펼쳐질지 관전하는 것도 하나의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바이프로스트 차트였고,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사실 NFT예요. NFT하고 NFT를 연결하는 인프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NFT를 연결하는 인프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이제 블러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건데, 이 블러라고 하는 것은 딱히 막 엄청 새로운 그 블록체인의 세계관을 열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접근성을 높이고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인 것은 분명해요. 이러한 프로젝트가 곽강을 받고 있는 이유는 선택과 집중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NFT 마켓플레이스이면서 NFT가 평소에 좀 갖고 있었던 단점들을 보완해주고 좀 더 세련되게 가꾸었다는 점에서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NFT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인정하진 않아요. NFT가 결국에 저는 또 다른 알트코인의 스핀오프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더 프렌들리하고 더 액세시블한 그런 상품이다라고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 외에는 제가 이게 과연 그 이상의 시장 가치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임에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약간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어둡게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마스크 네트워크라든지 이러한 NFT 관련 플랫폼 그리고 인프라들이 나름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좋아요. NFT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 않은데, 현 시점에서 나중에는 이제 이게 더 커지면은 STO로도 범위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지지는 하지만 지금의 이런 상황이 썩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인프라를 계획하고 개발하는 그런 팀에 있어서는 정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블러가 상장이 되었는데, 처음에
투자를 하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지금 현 상황이지만, 업비트에도 그렇고 코인베이스 그 외에도 지금 블러가 많은 곳에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보면은 역시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시장에 차별화를 두는 스텝이 먹힌다는 게 되게 참 부럽기도 하고, 또 굉장히 영리하고 영민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최근에 이제 고란 기자님의 고란 채널에서 이 하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하바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인터체인 있잖아요. 아이콘의 그런 기술을 빌려서 NFT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인프라와 D앱을 모두 잡을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최근에 런칭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여기 영상을 봤는데 바이비트인가? 거기에 최초로 이제 상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모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NFT라는 그런 타겟을 잡아서 계속해서 빌드업 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니까 한국 프로젝트로서 응원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또 잘 되면은 바이프로스트 마켓플레이스가 하나 있잖아요. 비몰도 여러 가지 기능을 또 탑재해가지고 나름 좀 거기랑 맞춰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하바였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NFT를 갖고 어떻게 하면은 소비자들을 끌어올 수 있을까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정말 굉장히 좋은 징조고, 여러분들도 내가 투자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실현해 나가는 것이 이전에 재작년에 그 미친 유동성에 힘입어서 묻지마 투자를 했던 NFT 인베스터가 만들었던 그 대폭등장보다 훨씬 더 전 성숙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나온다라는 것은 투자자로서는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바이프로스트랑 연결했을 때도 이 비몰이 또 떠오르게 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인터체인이라는 그런 플랫폼이 NFT에서 발현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에이프코인부터 해서 스테픈도 예를 들 수가 있고요. 가스 언체인이라고 하는 그런 카드 게임, 여러 가지 그 NFT를 관장하는 플랫폼 코인, 플레이 투 원 게임, NFT 마켓플레이스 코인, 뭐 이런 것들이 상장이 되고 있고요. 블러도 여기에 최근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정말 블러가 보여주는 그런 행보가 어마어마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코인베이스라고 하면은 뭡니까? 이제 그 이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코인베이스가 원하는 거는 커스터머에게 모든 코인들을 관리하는 큰 창고가 되고 싶다라는 게 그들의 슬로건이거든요. 그런 플랜과 함께 그 유동성이 넘쳐났던 재작년에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코인베이스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이 코인들을 하나하나씩 더 빠르게 상장을 해 나갔어요. 그래서 원래는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코인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2년 전에 생각을 했으면은 머릿속에 그걸 다 외울 수가 있었어요. 열 몇 개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아마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상장을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우후죽순 정말 말 그대로 시쳇말로 개나 소나 상장을 가속화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냥 아마존이라는 워딩을 붙인 건지 헷갈릴 정도로 그 코인의 상장 목록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뭐 이제 미국 코인 인베스터들에게는 그만큼 이제 범용적으로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코인이 많아진 거니까 고마울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코인베이스가 원래 존재하는 가치의 이유가 뭡니까? 이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코인베이스는 코인을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대표격이면서 얼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지인에게 추천을 할 때 이 사람이 코인을 잘 모르면
거래소를 이야기할 때 코인베이스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뭐 업비트가 있긴 하지만 코빗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코인베이스가 계속 보여주었던 이미지였거든요. 바이낸스처럼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코인베이스 자체에 코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소 코인이라 그러죠. 그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제 견해인데, 미국에 이제 나스닥에도 상장이 되었고 재작년에 상장했죠. 어떻게 보면은 금융의 중심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 코인 사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SEC하고도 명확하게 이 코인들을 증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분류해서 뭐 상장을 시키거나 이게 스캠인지 이런 거를 잘 가려내서 여기에 상장되는 코인들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확실히 좀 무차별적으로 상장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저희가 한번 리마인드를 하자면 이번에 크립토 시장이 NFT 그리고 플레이트1 이런 논 펀저블 토큰에 의해서 관심이 굉장히 커졌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화려하기만 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그 내재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허영심 그리고 외형에 나오는 아우라나 이런 것만 판단을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묻지마 투자가 계속 되다가 결국에는 실속 없는 투자, 알맹이 없는 내재 가치에 의해서 쉽게 무너졌잖아요. 그 모래성이 한 번에 무너지듯이 그렇게 되면서 크립토 신뢰도 많이 무너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자면 제가 얘기를 듣고 이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뭐 저 스테픈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스테픈도 거기에 맞는 그 세계관이 있고 저도 나중에 분명히 투자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리고 뭐 이제 외부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유동성이 급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급하게 무너진 것도 맞고요. 근데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코인베이스가 모범적으로 무언가 우리에게 프론티어로서 그 리서처로서 크립토 커뮤니케이터 같은 그런 역할로서 선구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줬냐라는 거죠. 뭐 거래소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과거의 코인베이스는 정말 그런 이미지였어요. 왜냐면 저희가 잘 모르니까 그땐 다 처음이었고 그래서 뭐 비트코인 외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코인베이스가 하는 거를 따라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코인베이스의 행보에서 좀 많은 것들이 뒤틀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코인베이스가 베이스라고 하는 소비자들에게 좀 더 빠르고 쉽고 간단하게 서비스를 내줄 수 있도록 이런 레이어 2 개념의 확장성 솔루션을 내놨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좀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삽질을 좀 하다가 요즘에 좀 정신을 차렸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게 하더라고요. 물론 그래봐야 베이스라는 뭐 워딩 하나가 그렇게 대단하냐 하겠지만 이게 여러분들 이게 코인베이스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왜냐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NFT 사면은 막 웃기기 하잖아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써질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소속감도 들게 하고 앞으로 이게 쓰여질 방향성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그 희망 회로에 의해서 남들이 다 웃기게 하니까 저도 여러분도 원숭이처럼 웃기게 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요. 코인베이스도 그러면 안 됐는데 코인베이스도 사실 이런 시장의 방향 흐름을 거역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제 도치코인이나 뭐 밈코인, NFT, 뭐 게임 다 이제 상장을 하고 본인들도 이제 투자하고 그랬다가 뭐 요즘에 뭐 DCG 그룹도 막 휘청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마음을 좀 제대로 먹은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좀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유저 친화적인 그런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개발에 힘썼던 그런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이제 더 진지하게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인베이스가 이렇게 했다라는 게 업비트나 바이낸스, 파이랩 지금 이제 바이프로스트 투자하고 있는 그 재단이나
어디 저 멀리 떨어진 뭐 중국 관련, 뭐 미국 관련 코인이 하는 것보다 코인베이스가 이런 걸 하는 게 100배, 1000배 나아요, 사실. 그걸 했다는 거죠. 전 여기에 대해서 박수를 좀 주고 싶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아직 이 베이스는 지금 메인넷이 정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제가 코인베이스가 아직까지도 그래도 여타 거래소보다 높게 쳐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마어마하고 빵빵한 그런 자본력, 뭐 베리 실버트 그 이후에 드러나는 뭐 모계도라 그러나? 그런 이제 관계도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미국이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코인베이스는 자체 토큰을 발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 베이스도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코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함부로 뭔가를 하려고 해서 한탕을 먹거나 그 코인을 밀어서 가격을 상승을 유도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FTX 같은 경우에는 FTT 토큰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체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급하지도 않아 보이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엄격하게 좀 전천후로 나가려고 하는 게 역시 다른 거래소보다는 좀 다르긴 다르다라는 걸 느낍니다. 뭐 요즘에 좀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많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모든 이제 코인의 그런 뿌리이기도 하고 저희가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지막 그런 종착지잖아요. 그런 상징성이 있고 백업이 워낙 어마어마하니까 여기가 무너지면은 코인 전체 시장에 대한 그런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까지는 건들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좀 사족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베이스라는 걸 만들어서 새로운 이제 도약을 꿈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서치를 해가지고 그 리서치를 해서 한번 더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니 해도 코인베이스는 이런 슬로건, 워딩, 마케팅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코인베이스도 이름 괜찮지 않나요? 코인베이스라는 이름 자체가 이름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 이런 약간 좀 이름이 자극적이기만 하지 와닿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베이스 보세요. 베이스, 딱 코인베이스의 베이스 레이어 2 되게 좀 이름 잘 지은 것 같다는 느낌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냥 좀 잡소리였고 이제 베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듯이 뭐 하바라든지 뭐 블러 이렇게 이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코인, 토큰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이 바이프로스트가 이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바이프로스트는 처음에 개발을 할 때도 그렇고 지금 현 상태에서도 그렇고 레이어 1이라는 그 메인넷을 냈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낸 이유는 기본적인 그 코어를 원활하게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타 프로젝트들이 바이프로스트의 그 멀티체인 기능을 제대로 구현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메인넷을 만들어서 바이파이를 더 크게 한번 보여주고 다른 뎁들도 올라와서 실제로 쓸 수 있고 수수료도 싸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거지 스스로 갇혀버리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이게 다른 토큰들을 많이 갖고 왔는데 뭐 코스모스 유명하죠. 아이콘 우리나라 인터체인으로서 지금 뭐 하바하고도 연결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비추럼은 너무 핫하죠. 아비추럼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레이어 2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폴리곤도 있고 뭐 이뮤터블 X는 플랫폼이 있긴 하지만 뎁을 좀 나눠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약간 샤딩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금 뭐 다르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이 많고 루프링도 NFT 관련해가지고 확장성을 제공을 하는 것 같고요. 레이어 제로도 모듈러라고 하나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그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거기서 기능을 빌려가지고 올려서 쌓아라. 대신 우리 걸 써라. 약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배포하는 식으로
레이어 제로에서 원하는 기능들을 써가지고 거기서 이제 빌드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거죠. 사실 이게 아이디어는 바이프로스트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는 방식은 이건 다르고 여기는 이제 좀 덱스에 특화된 그런 부분이긴 한데 앞으로 바이프로스트도 덱스 관련해서도 이제 상품이 나올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군웅할 거의 시대예요. 대신 이제 2019년, 2017년 그때 이렇게 저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하던 그 시대하고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 정도의 그런 백서에다가 몇 글자 적어놓고 내가 뭘 하겠다라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정말로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이미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만 제가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기대도 높아졌고 사람들의 눈도 높아지고 기술력도 한층 올라왔기 때문에 정말 선택받은 자들만 성공할 수 있는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코인들만 그 전문가들 또 내려와서는 그 분수 효과, 낙수 효과로 우리들 같은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코인들만 살아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NFT가 시장을 망쳐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NFT 그리고 플레이 투 원의 순기능은 유동성이 들어오고 그것이 집중 조명이 되면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내 돈 100만원, 내 돈 10만원 한번 업비트에 넣어볼까? 이렇게 만들 수 있게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와닿게 투자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고요. 끝이 좀 안 좋긴 했지만 어쨌든 그로 인해서 몇몇 개발자들, 참신한 개발자들, 끈기있는 개발자들이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끌어올 수 있고 오랫동안 여기에 스테이 할 수 있게 만들까? 그런 인프라들을 개발을 해왔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하바, 블러, 그리고 뭐 비몰이나 지금도 계속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오픈시, 기타 등등이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시장은 NFT라는 그런 슬로건, 이미지를 빌미 삼아서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의 상황과 잘 결부시켜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이제 근 한 달 동안 많은 그 바이프로스트의 토큰들이 추가가 되었어요. 물론 그 결과물에 나오진 않았지만 추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차후에 옵티미즘도 있고요. 그 폴리곤도 있고, 나 목소리 돌아왔다. 네, 아비추럼이 있는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옵티미즘도 보입니다. 네, 클레이튼도 뭐 당연히 있고 기타 등등.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쪽에서도 계속해서 빌드업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디파이의 세상, NFT의 세상, 이것들을 인터체인으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이거를 가져온 게 그 트위터를 이렇게 스크롤 하다가 어떤 분이 이제 이걸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리마인드 돼가지고 한번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고, 목소리 또 이게 이제 바이파이하고 연결이 되거나 비몰에서도 쓰일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할 수 있어요. 혹시 압니까? 비몰에서 비트코인으로 NFT를 결제할 수도 있는 그런 기술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잖아요. 물론 누가 그렇게 그걸 사겠어요. 그 뭐 비트코인으로. 그러면은 더 수수료도 많이 나갈 거고. 하지만 상상하는 그 어떤 것들은 다 가능하다는 거죠. 네, 일단 그렇게 보고 확장성이라고 한다면은 바이프로스트 지지 않을 거고, 이제 걱정을 하잖아요. 이런 라이벌 구도가 되는데 바이프로스트가 살아남을까? 저는 반대라고 봅니다. 이미 2년 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길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이프로스트가 진짜 그래프를 보면은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게 구독자가 1000명 정도 되는데 뭐 다른 프로젝트에도 투자하시고 지금까지 계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정말 신기합니다. 아직도 잘 살아계신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여기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FTX, 루나 사태, SEC, 또 뭐 금리. 아직까지도 하고 계시네요. 신기합니다. 아무튼 동그라미 두 가지 보시면은 첫 번째가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컸을 때, 그러니까 전성기였을 때죠. 2년 전에 제일 컸을 때. 그때도 바이프로스트는 그닥 그렇게 막 조명을 못 받았어요. 올라봐야 진짜 약간 미니 불장처럼 되게 조금 올랐다가 2차 비트코인 상승 때 그때 고점을 찍었잖아요. 그때 올라갈 때쯤에 이렇게 올라가서 찍더라고요. 이때가 이제 그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던 비트코인을 실제로 디파이에 스마트 컨트랙으로 연결하는 데 성공을 했던 엄청난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정말 많이 올랐죠. 이때 많이 오르고 나서 그 이후로 보면은 거의 수렴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시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저희가 생각을 좀 너무 편협하고 협소하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도대체 너희들이 해서 잘 된 게 뭐가 있냐. 게임도 잘 안 됐고, 뭐 디파이도 한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고, 마켓플레이스도 그렇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인넷과 결합해가지고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는 모를 일이죠. 그리고 평가가 달라질 겁니다. 메인넷을 내고 나서 이러한 인프라들이 있는 것과 타 코인들이 메인넷을 냈는데 껍데기만 있고 실속이 텅텅 비어 있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이제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근데 없기는 왜 없습니까? 비트코인 랜딩이 있잖아요. 저는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같으실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게 2년 전이죠. 네, 2년 전이네요. 근데 아직도 누가 하질 못했잖아요. 이게 나오고 나서가 이제 2년이 돼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 와중에 메인넷도 나왔고, 마켓플레이스 나왔고, 바이파이도 마이그레이션 될 거고, 바이포트 원래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 기술은 아직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기대를 더 가져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죠. 물론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이 회사가 해오는 그 방향성과 기술의 진보, 이런 개발의 업적을 보면은 왜 기대를 안 하고 왜 투자를 멈추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성공을 한 게 뭐가 있느냐? 네, 여기 있습니다. 떡하니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매우 독보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다. 그렇게 일축을 하고요.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업비트에서도 메인넷을 지원을 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빗썸에서도 발빠르게 원화 상장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뭐 메인넷을 상장해주면은 땡큐. 그리고 뭐 바이파이까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모든 준비 끝났고 바이포트 월렛도 이제 베타 버전에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그리고 패치를 해 나갈 거고, 바이파이도 새롭게 이제 탄생을 하고 덱스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비프 스왑도 또 빠르게 변화하고 여러분들이 LP로서 이제 또 유동성도 제공을 하시면서 많은 이득을 또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장에 또 많은 유입이 되겠죠. 한번 오늘 저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머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인터체인의 메타가 정말로 오게 될지, 레이어 2의 메타가 왔을 때 그렇다면 바이프로스트는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인정을 받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지켜보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영상을 끝마치고요. 제가 오늘 만든 컨텐츠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아쉽지만 제 목소리가 좀 맛이 갔어요. 기침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음에는 이제 바이포트에 관한 이야기나 아니면 좀 짧게라도 최근에 이제 바이프로스트의 라스트 파이가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때는 좀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제가 원하는 그 그림이 나올 때까지 절대로 저는 절대로 끝내지 않습니다. 저는 죽지 않아요. 여기까지 그린백서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